말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외래어가 우리말처럼 써서 되게 이렇게 페르소나 하는데 사실 우리말로는 가면이죠. 가면.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사는데 그 페르소나라는 말이 가면이라는 말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 어원에서 보면은 외부로 비춰지는 자신의 몸주를 가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가면은 사실 외부도 있지만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스스로를 가리려고 하는 내적인 게 있는데 외래인 페르소나는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가리는데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인데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그 우영 작가님한테 저번 지금 이게 보여주신 작품을 보면서 사실 저 작품에서 가장 제가 궁금했던 거는 본인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서 그 사진을 찍는 주체에서 찍히는 주체까지 동시에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게 굳이 내 자신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페르소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여쭤봅니다. 저기에서 등장하는 저 인물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모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매개체, 피사체로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가 들어간 이유는 가장 편해서, 가장 내가 작가가 의도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영이 주체 찍는 자이기도 하지만 찍히는 자이기도 하는 개념이고요. 저걸 통해서 뭐 다른 것을 가리거나 뭐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셀프 포트레이트고요, 자화상이고요. 보통 사진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저희가 질문을 해보면 항상 찍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 찍는 입장에서 자기는 없어요. 찍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위치나 자기의 느낌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에 그냥 찍는 것들이거든요. 보면 이제 그게 좀 지켜오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때 본인의 감정은 찍는 입장과 찍히는 입장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저기서 찍는 자는 그냥 저는 그야말로 슈터의 개념이에요. 누가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것만 눌러주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셔터만 저가 가지고 있고요. 모든 주도권은 저가 피사체이긴 하지만 저가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속해서 눌러만 달라. 그러니까 찍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가장 그분의 중요한 임무는 본인의 의도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 안 돼요. 처음에 저가 전에 다른 공간, 쇼윈도가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 뭐 적지 않은 놈을 들고 그 슈터 하시는 분을 섭외를 했는데 그분이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돈을 받았으니까 막 잘 찍으려고 해서 저가 너무 이거는 저랑 너무 저의 의도랑 반대돼서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 딸한테, 큰애한테 이것만 눌러주고 이래갖고 나온 게 저 왼쪽 작업이에요. 얼마나 편하든지 저가 의도했던 것이 가장 이렇게 잘 드러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슈터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직접 이제 찍으시니까. 근데 저한테 저는 전혀 그냥 하나의 그 눌러만 주는 사람이면 충분하고요. 도리어 들어가면 안 돼요. 저 모든 걸 컨트롤하고. 같은 입장에서 김정 작가님 똑같은지 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셔터도 제가 눌렀고, 뭐 모델도 저인 거가 둘이 같은데 지금 이 형식상으로는 둘이 정반대입니다. 저는 뒷모습 찍고 앞모습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도 다 배치하고, 그리고 우영 작가는 정반대로 뭔가를 더 입고 화장도 하고 그다음에 배경이 있고 또 배경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인물에 이제 많은 예를 담고 저는 많은 얘기를 드러내고 그런 작업을 해서 같은 주제인데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거의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가 어차피 뭐
갑자기 나를 되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저의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내 뒷모습을 한번 찍어보자라고 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면서 작업 형태는 이런 식으로 변했고요.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서 계속 이어가는 거. 그러면 아예 정해진 대상을 찍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지금 5 작가 중에 물론 다 찍는 대상이 있긴 하지만 박종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없으면 아예 찍을 수가 없는 분야잖아요. 다른 분들은 또 그 대상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다큐멘터리라는 사실 면에서는 대상이 없으면은 그게 한 발 더 나가지 못하는데 그런 면에서 찍는 자의 특히 이 작업에 있어서의 찍는 자의 마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북동 할머니를 비롯하면 할머니들께서 지금 20년도 채 안 남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발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제 생각만큼이나 우리 국민들 연봉만큼 쉽지 않고 고령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동도 불편하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저기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수요 집회를 하는 때마다 날 때마다 제가 가서 먹고 하는데 먹고 하느냐 뭐 이렇게 다른 분들 이런 분들 할머니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노령이시고 고령이시고 움직이기가 불편하시니까 더워도 못 나오시고 추워도 못 나오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오세요. 본인 당신들 마음은 나가서 어린 소녀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학생들하고 굉장히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시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고 이렇게 몸져 누우신 분 계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솔직히 저도 이렇게 나를 낯대주고 사진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나의 프로젝트다 해가지고 게임 작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진만 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지 못하는 데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나가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안부 이야기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앞에서 사회 보신 유별남 작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주 4.3 사건을 이미 70년이 넘은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고 있는 그 작업을 오고 있고 빅게라는 그 작품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도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사진 전문 매체에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되돌이킬 것인가 그런 얘기를 칼럼에 썼는데 방법은 있죠. 물론 어렵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긴 하지만 사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사진이고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온 국민이 카메라 다 들고 다녀요. 온 국민이 사진 기자, 온 국민이 카메라 기자인데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죠. 누구나 다 쉽게 사진을 접하고 카메라를 접하고 이 장비들 가지고 장난치듯이 사진을 톡톡 찍어야 되니까 그보다는 잘 찍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감히 저는 작품을 내놓고 그러는 사람인데 전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스럽고 하는데 저는 어떤 방법으로든 위안부 할머니 꼭 할머니뿐만 아니더라도 위안부 할머니 살아계신 분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작업도 제 방식으로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분은 사람이 사진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다른 작가 두 분은 사물이 들어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이상신 작가님의 작업을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보면서 그러니까 이 작업의 시작이 33인의 어떤 김희독립 선언인가요? 김희독립 선언을 33인이 했는데 그 33인 중에 우리가 몇 명을 기억하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운적이 시작이 됐고 현대사회 살면서 그냥 이 지나간 이 수많은 사람들 저희를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그 개인이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가?
그들한테 어떤 존재 가치를 부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약간 그런 식의 작업에서 시작을 하셔서 그 인간을 돌에다가 대입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각각의 돌들이 저 안에 들어가면서 어떤 하나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저는 계속 보면서 각각의 돌한테 그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결국은 저 돌들이 큰 하나의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구속기로 들어가잖아요. 정작 저 안에 있는 돌이 정말 그 존재 가치를 받았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면에서도 어떤 본인이 하는 작업에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한 고민 제가 솔직히 했고요. 나는 저거를 보다 집단을 만들어놨을 때, 조직을 만들어놨을 때 그 존재가 적어지지 않을까? 그 의문 제 스스로한테 분명히 던졌고, 저거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저기 사진 한 장을 뺐을 때, 돌 하나를 빼냈을 때 작품이 완성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사진에 보면 하나의 집단과 나라를 갖다 누가 두뇌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하나의 시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가까이 있는 우리 주위의 그런 통장이나 마을 이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주위를 개개인이 잘났을가 아니라 뒤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우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개개인 하나들이 분명히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존재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제가 이 일단은 좀 공부를 했던 거고, 저 작업 같은 경우도 되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약간 실험적이다.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번 제시를 통해서 같이 참여했던 작가분들과 함께도 의견을 듣고, 그리고 앞으로 제 작업 방향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실험적인 하나 던지고 시작했던 작업들이고요. 분명히 더 발전을 하겠죠. 어떤 식으로 됐든. 또 고민하는 부분도 또 있는 거고. 그런 거. 저 사진은 찍는 사람은 내가 보는 사람은 이마 있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보셔도 되고, 제 마음대로 할 거고. 저는 그것까지 타협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마음 그대로 가는 거. 제목이 만다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작품에서 만다라라고 제목을 붙이신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말해주시면 저는 많아요. 실험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실험적인 제목을 붙이는 것들이 숫자가 있습니다. 만다라가 맞을까라는 고민도 수치가 있고 고민 만다라도 받아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제가 그래서 만다라 작업을 조금 더 다르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 같긴 합니다. 만다라라는 부분. 근데 제가 이 작업에 이름을 제목을 붙여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조직 단체 집단 말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가 맞을까라는 고민이 더 컸던 거고요. 그래서 하면서 하다 보니 패턴이 나왔습니다. 패턴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만달 형식이 나와서 일단 좀 솔직하게 조금은 좀 쉽게 던진 제목이긴 합니다. 그 제목은 서톤 뉴 컨셉션이라고 동시형 구상이 원래 제가 가지고 간 주제이고요. 근데 이게 하나 작품마다 제목이 이렇게 붙였는데 다음에 이 작품의 제목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가까이 작품이니까요. 제가 만다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목을 봤었을 때 사진가가 개인적으로 아까 보시기 원한 얘기도 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을 때 테스트를 봤었을 때 사진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깨달음의 영역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목이 만다라라고 적혀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작업이 추상적인 작업입니까? 추상적인 사진이라고. 추상적인 사진으로 보이세요?
여기 제목에서 만다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찬호 선생님께서는 봤을 때 이 작품 추상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저는 만다라라는 제목을 봤을 때 좀 추상적으로 저는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목에서 부산이라고 돼 있어서 부산과 추상은 어차피 좀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작업의 능력은 부산인 것 같다. 하지만 어떤 표현법은 좀 추상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들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선생님 말씀 정확히 보신 거고요. 네. 근데 저 또한 계속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시각에 이 사진계 속에서만 싸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현대 예술에서의 그 속에서 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회화와 미술과 조각과 그 다양한 장르들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방향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그런 자체가 저는 3차원을 2차원을 만들어버릴 가정들이 우리가 한 번씩은 아쉬워 했던 가정들이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걸 탈피할 수 있을까라는 그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건 제 지금한테는 사진을 뭐를 정립을 시켜서 이건 추상을 봐주세요, 뭐를 봐주세요는 저한테는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생각하는 대로 느낀 대로 작업을 계속 해나갈 거고 이게 어떤 방식이 됐든 지금 제가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실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명이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지천명의 나이가 돼서 보여주고자 하는 본인들의 그런 메시지가 있고 그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분명히 나눴을 것 같은데 굳이 두 명의 여성분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셀프 포트레이트를 했는데 이상하게 여성들이 과도하게 본인의 셀프 포트레이트를 하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좀 저는 좀 같은 여성으로서의 그런 약간 의문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사진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남성들은 역사를 얘기하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굳이 왜 여성들은 둘 다 물론 이제 자아를 찾기 위한 거고 새로운 도전이고 뭔가 이제 그런 의미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잠깐 이제 같은 작업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을 때 왜 두 여성들을 굳이 그런 모습들의 메시지를 보여줄까라는 약간 이제 그런 속상함? 저는 사실 그게 좀 있어요. 거기 조금 연결되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표현하는 대상이나 어떤 형식이 다를 뿐이지 공통되게 결국은 제가 이제 오늘 저는 이렇게 제가 불교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작품에서 되게 불교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전체적인 작품에서 이제 불교에서 가장 이제 공부할 때 중요시하는 게 일단 멈추고 바라보는 거. 근데 결국은 밖도 바라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기 위한 바라봄이기 때문에 저는 표현 형식은 어떻게 보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작가님들은 되게 본질적으로 들여다보실 거라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한 점은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상신 작가님을 보면서 이제 경전 한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저게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인식이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밖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법성기라는 경전에서 일직일체 다지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고 사실은 경계가 없는 거죠. 우리가 경계를 짓고 내가 경계를 짓고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만다라라는 것도 사실 어떤 기구나 형식처럼도 보이거든요. 구상처럼도 보이고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비구상처럼도 보이고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본 부분 중에 이 관객분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사고가 하나가 되는 게 예술의 어떤 예술에 대한 어떤 경계, 쉽게 말하면 바라봄, 그 범위와 또 하나는 이제 여성성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어요.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그 질문 첫 번째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이 지목은 당하셨기 때문에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까 우영 작가님 셀프 포트레이트를 많이 찍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원에서도 중년 학우들이 정보를 찍다가 결국은 또 셀프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작업은 개인적인 어떠한 개인적인 연유가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의 작업 방식이 처음부터 뭐 거국적인 정말 민족의 아픔을 내가 찍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무엇을 찍든 간에 개인적인 어떤 뭐 마음의 계기가 있어서 시작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작업을 어떻게 셀프 포트를 시작하는지는 다 일일이 못 들어가서 알 수 없으나 저는 특히 포트레이트를 좀 찍었었어요. 사실은 포트레이트를 찍다가 결국 나를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죠. 이것도 일종의 아까 기획우들 얘기했는데 저희 5명은 다 어쨌든 돌아보는 거, 바라보는 거, 들여다보는 거에 대한 공통적인 부모를 가지고 이 기획 전시에 맞게 작업을 지금 건 거고요.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처음에 제가 개인전을 하기 전에 굳이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한테 오픈하는 것이 마치 내 일기장을 이렇게 벽에 거는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작업을 분명히 관객과의 공감을 위해서 이렇게 걸고 전시 형태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내 일기장을 이렇게 걸어놔야 되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역할자에 충실한 편이니까 어쨌든 청구적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시를 딱 오픈을 했는데 전시의 힘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시를 이렇게 오픈했을 때 그 불특정 다수의 관객분들이 와서 나의 작업을 보고 내가 의도했던 거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내 작업에 드러나는 것들, 존재하는 것들, 나타나는 것들을 관객분들이 풀어가고 또 관객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 나의 작업과 그 관객분들의 그런 느낌이 만나면서 또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또 생성이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고 이러한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하면서 이 전시를 본다는 거 관람객의 몫이구나. 어쨌든 작업을 하는 거 개인적인 이유는 어떠한 이유도 그거는 뭐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의도하고 어떤 걸 기획해가지고 찍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것이 관람객에게 드러났을 때는 그때는 이미 작가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관객의 몫이고 해석은 관객의 몫인 것 같아요. 그 역량은 물론 작가의 몫이겠지만 제가 굉장히 작업함에 좀 더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듯한 마음이 아니라 담담해지고 좀 더 작업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계기는 저 또래 남자 관객들이 저 작업을 공감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것이 결국 중년 한 여성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심지어 남자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좀 동기가 부여가 됐고요. 계속해서 뭔가를 시리즈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제가 촬영하고 싶은 이미지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에 확장을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획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해왔다고 보면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바라보다라고 제목을 정한 후에 서로 어떤 작품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굳이 크게 서로 터치하지 않았고 사실 와서야 봤다고 하는 게 맞나요? 걸면서? 네. 각자 하필 얘기를 각자 그냥 했는데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여성을 모델로 했냐 했을 때 저는 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저를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저도 모델을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예쁜 친구한테 사실은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일상이나 뭐나 이렇게 찍고 싶었고 이제 좀 더 눈여겨
찍고 싶고 그랬는데 그 친구랑 몇 번 이제 술을 먹고 어쩌고 하다가 드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바뀌었다고. 계획이 바뀌었는데 저도 작업이 이제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친구지만 내가 아닌 이상 뭔가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모델여서로 다시 바꿨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기획하실 기웅 원장님이 한번 이 기획에 대한 과정을 살짝 설명해 주시면 기획 의도는 첫 번째 그룹전의 이 그룹전의 의도는 제가 작가님들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좀 적극적인 작가님들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상진 작가님이나 윤현 작가님 꽤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리고 라인석 작가님도 너무 열심히 활동하시고 운영쌤이야말로 진짜 저희 첫 개인전을 저희 갤러리에서 하면서부터 너무 적극적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기획 의도의 시작은 저의 관심사예요. 제가 작가님들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의도고요. 그리고 그게 엮어진 거에 하나의 주제어가 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기획회의하고 만나서 미팅하고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이제 어떤 사진 걸고 싶다, 나 이거 안 되겠다, 다른 걸로 바꾸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 존중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는 봤을 때 전혀 틀어짐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한 것은 전시라는 것은 디스플레이에서 완성이거든요. 이게 작가가 완성을 하는 거지 미리 답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정답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완성돼야 된다고 하든가 이런 점수적이거나 어떤 수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좀 강하고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주제어만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요. 전시가 끝난 뒤에 돌아가서 생각하면서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충분히 잘 전달되었고 보신 분들 마음에 잘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격자를 좋은데요? 네. 잠깐 숨을 돌리면서 오늘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나씩 정리해 볼 텐데 일단 또 하나 아까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범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진에서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회화나 조각이나 사실 요새 많이 하는 설치나 영상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라인석 작가님이 하시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사진이 그냥 단순하게 찍고 내보이는 거에서 사실 사진에다가 어떤 또 다른 행위를 넣는 작업이거든요. 그런 작가님 사진이 갖고 있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을 좀 이렇게 넘어서려고 하는 그 작가의 어떤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업이기도 한데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까 그 예술의 범위, 사진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진지하게 다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그런 고민이 있는 작업 중에 지금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고요. 저는 작품을 떼면서 되게 편안하게 인사드릴 기회를 한번 생각했는데 청문회 같은 분위기를 네, 정말 하체에 거짓도 없이 진실을 오늘 풀잡은 얘기인데 힘들게 오신 만큼 마음껏 털어가 주시면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걸려있는 작업 중에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해주신 작업은 저기 있는 티셔츠 작업 하나가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사진의 매체에 대한 고민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로 본 거고요. 나머지도 역시 매체에 대한 고민은 맞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사진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를 사로잡았을까를 고민하면서 사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또 질문이 그대로 작업이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2012년에 했던 고민하고 계속 연장이 되는데 제가 그때 했던 작업은 사진은 피사체가 있어야 하고 사진은 피사체라는 배선을 가리지 않는데 내가 찍어서 프린트한 사진 자체는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로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진을 다시 찍으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 그리고 또 여기도 많은 작업들이 걸려있지만 한 장 한 장의 프린트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완결된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갇힌 세계라고 할 때 그 프레임을 다시 구석구석 쳐다보면 또 어떤 것들이 생겨날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중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사진에 피사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진은 세계 절단이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은 세계를 전부를 보여줄 수는 없고 일부의 절단된 면만을 보여줄 수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여기 걸려져 있는 작업들이 그런 표현들을 좀 적극적으로 드러낸 작업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이미지가 좀 절단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카메라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제 작업과 그때 그 공간에서 있었던 전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개념도 있고, 여기 뭐 글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글을 쓰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초고를 쓰기 위해서 연습장에 끄적거려서 보는 느낌이 다르고, 그거를 워드를 해서 A4로 뽑았을 때의 느낌이 다르고, 그게 다시 편집돼서 책으로 나왔을 때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어디 종이에 실리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것도 어떤 실험적인 작업이고 그동안 제가 시도하지 못했던 계획인데, 그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로서 바라보는 건 어떤 경험이 될까를 고민을 하면서 책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실제 공간에서 실제 걸렸던 작품이 다른 공간에 이미지로 걸릴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에 해봤습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 하나 들고 잠깐만 쉴게요. 지금 여러분 쉬는 시간도 있어요?